시작할게요.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번의 지정 폐기물 종류 1번부터 보시면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고요. 1번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18페이지 보시면 2번의 부식성 폐기물, 3번에 보시면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4번에 보시면 폐유기용제, 사유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사유기, 서유기잖아요. 근데 사유기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4번 유기. 왜냐면 제가 번호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5번에 보시면은 폐페인트 페라카,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폐유. 육은 유잖아요. 유 이렇게 외우시고, 근데 육이랑 유랑 헷갈리거든요. 즉 폐유기용제랑 폐유랑 헷갈려요. 그러니까 폐유는 6번, 사유기 이렇게 외웠으니까 폐유기용제는 몇 번? 4번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7번은 폐성면, 7번 성면 알아두시고, 8번에 보시면 8번은 PCB, 8P 이렇게 외우시든지, 팔에 피난다 이렇게 외우시든지. 그래서 PCB 함유 폐기물은 8번이고요. 9번은 폐유독물질이에요. 폐유독.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의료 폐기물. 제가 아까 전에 11개의 그 지정 폐기물 있다는데 제 1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10번이네요. 의료 폐기물 10번. 의료 폐기물. 11번은 그 밖에. 법은 항상 그 밖에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 항목들을 넣기 위해서 그 밖에가 있어서 11번이 그 밖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제가 이제 번호를 따로 써놓지를 않아서 번호 자체를 순서대로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그 다음에 11번까지. 11번은 그 밖에니까 10가지의 지정 폐기물 항목이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몇 개 알려드렸죠. 몇 개. 1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거, 2번은 폐산, 폐알칼리에 해당하는 부식성 폐기물을 말하는 거고, 맞죠? 3번에 보시면은 3번은 뭐라 그랬지?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4유기. 그래서 폐유기용제 4번이고 7번이 성면이고 6번이 폐유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암기를 해놓으시고 뭐 다 순서대로 외우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헷갈리시면은 몇 가지 항목들 자주 나오는 항목들만 번호를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페이지부터 그러면 시작할게요. 번호대로 쓴 거라는 걸 제가 미리 알려드린 거고 10가지의 종류를 미리 언급을 한 거예요.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기억번에 보시면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이 있고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에 폐합성 수지와 폐합성 고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번호 매기는 방법까지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에요. 발생되는 폐기물이다. 그러면 1번이니까 01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항목이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과 온이류가 있는데 만약에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다. 그럼 그 뒤에 1번 붙여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에도 폐합성 수지와 폐합성 고무가 있죠? 만약 고무래요. 그러면 02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01, 01, 02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지금 외운 거는 앞에 있는 01, 02, 03, 04 이걸 외운 거니까 4 폐유기 용제, 06 그러면 폐유 이렇게 암기를 한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지정 폐기물의 분류 체계에서 번호가 이렇게 연달아 있을 때에는 거기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하위 항목에 관련된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과 온이류는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해당이 되며 온이류 줄 쳐볼게요. 온이류. 수분 함량이 몇 % 미만이어야 되는데요.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95%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95%보다 높으면 96, 97, 98 이런 식으로 되면은 걔네들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해 가시죠?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그래서 수분 함량 95% 외우셔야 되고 95%니까 고형물은 당연히 5%.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온이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폐수처리 온이가 있고 공정 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폐농약 있어요.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디귿번에 보시면 폐농약 되셨나요? 폐농약 체크하시고 농약을 만들 때 그리고 판매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에 볼게요. 2번에 부식성 폐기물 있는데요. 부식성 폐기물 기억번에 보시면 폐산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폐알칼리 있는데 폐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얼마 이하인 거? 2.0 이하인 거. pH 2 이하인 것만 지정 폐기물.
폐알칼리의 경우에는 pH 얼마 이상? 12.5 이상. 암기하셔야 돼요. 12.5 이상. 수산화칼륨이나 수산화트륨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3번에 보시면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그래서 2018년 서울시 연구사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에서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전제 조건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은 파트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광제라고 하는 그 철광석 같은 그 원석에서 그 찌꺼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광물질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은 보통 이제 지정 폐기물로 지정이 되는데 옆에 보시면 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철광 원석을 사용한대요. 철광석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소각로에서 용광로 같은 데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로슬래그라고 하는데 이 고로슬래그는 지정 폐기물이 아니에요. 고로슬래그는 지정 폐기물이 아니고 고로에서 나오는 슬래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이런 것들도 재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광제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광제가 지정 폐기물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땡이에요.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니은번 분진 보시면 분진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방지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분진 모으는 집진장치들 배웠었죠? 그쵸? 중력집진장치, 관성력, 원심력, 여과집진장치, 세정집진장치, 전기집진장치까지 그런 집진장치에서 방지시설에서 우리가 모은 그런 분진 같은 것들이 지정폐기물이라고 보는데 소각시설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되셨나요? 그래서 분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온 것만 지정폐기물로 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나온 것만 지정폐기물로 본다. 소각제는 지정폐기물이 아니다. 디귿번에 보시면 폐주물사나 샌드블라스트 폐사라고 되어 있어서 버려지는 모래